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중 대출금리도 함께 오르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에 육박하면서 대출자들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가계대출이 지금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내 대출 상품들은 괜찮은 건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소개해 드린 대로 주택담보대출금리 주담대. 네. 뭐 이게 증권가에서는 또 주식담보대출이라서 주담대기도 한데 여기서는 네. 주택담보대출. 네. 이게 이제 7%대를 위협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 뭐 모기지금리 7% 넘었다고 듣고 있고 한데 네. 우리는 이제 코픽스가 조금 이제 소폭 하락하면서 살짝 수분 돌립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가계대출은 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번 그 최근 금리하고 대출 동향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금리 동향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네. 이제 저번 주에 코픽스 금리가 공시가 됐는데요. 코픽스 금리 중에서도 이제 신규 코픽스 금리가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근데 내림폭은 굉장히 적습니다. 0.0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내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제 떨어졌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코픽스 금리라는 것은 은행에서 실제로 돈을 조달해 오는 돈의 이제 가중 평균 금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예금과 적금에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 코픽스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 변동형 대출 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은 분이 불안해하셨던 그 상황까지는 이제 아직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계대출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제 고금리를 받았던 분들이 대환 수요가 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역전세로 또 임대인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출이 또 많이 늘었고 또 주택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대출 수요가 조금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보면 집값이 조금씩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뭐 서울 위주 집값 상승세가 뭐 수도권이라든지 지방까지 확산되는 것 같은데 네. 또 분양가까지 또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오늘이 제일 싼 게 아니냐라는 인식이 커져서 오히려 영끌족이라고 하잖아요. 네. 금리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끌족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네. 얘기는 이제 수년 전에 많이 유행을 했던 이제 단어인데, 네, 최근에 이제 집값이 저점을 지나왔다라는 인식이 좀 강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빨리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마음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2030 세대가 많이 집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서울 아파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도 지금 서울은 이제 비규제 지역과 규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비규제 지역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직장에 가까운 영등포 그리고 마포를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률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노원구, 성동구, 강동구를 많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송파, 서초, 강남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전세가가 떨어지다 보니 그냥 계속 전세로 살겠다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매매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으니까 급매 중심으로 빨리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 가보면 급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요? 거의 소진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근데 다행인 것은 뭐 계속 매수가가 따라붙지는 않고 있어서 뭐 집값이 크게 상승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은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낮아진 부분 때문에 뭐 집을 매수하는 분들도 좀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올 초에 이제 그 시작을 했던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 제한 없이 좀 원활하게 대출이 많이 되어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을 해서 내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 시간 통해 가지고 무슨 경매, 네. 뭐 네. 공매, 금매 이런 쪽 많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그럼 아파트 쪽에 급매물이 줄었다기보다도 급매물은 계속 나오는데
나오는 족족 바로바로 소진된다. 그렇죠. 네. 아하. 근데 이제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네. 그 가격을 조금씩 올려서 내놓고 있는 조금씩 상황이라서 올려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예전 가격으로 사주세요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가격은 없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 파는 쪽도 팔아야 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네. 자꾸 생기는 반면에 또 사는 쪽도 계속 마냥 물러서 있지는 않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50년 만기 대출이 는다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50년 만기는 참 이런 게 나오겠나 싶은데 결국 나오네요. 이게 네. 지금 대형 은행들에서 이게 50년 만기 대출 확대하고 있다는데 네. 은행 맞습니다. 쪽에서야 뭐 돈이 되니까 하겠고. 근데 이건 이제 예. 사실 은행과 소비자 모두 다 이익이 서로 되는 윈윈입니까? 네, 그렇기 어. 때문에 이제 계속 확대가 되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시중은행들이 이제 50년 만기 상품을 내놓은 이유는 이제 장기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주거 사달의 역할에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대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예. 좋죠. 안정적이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지금 30년 만기, 40년 만기, 50년 만기를 보게 되면 점점점 은행에다가 내야 되는 금액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뭐 이자가 줄어서가 아니라 원금을 조금씩 갚다 보니까 내는 돈이 좀 적거든요. 그러니 지금 많은 분들이 생활이 좀 힘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 은행에다가 내는 돈을 좀 줄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만기가 긴 상품이 굉장히 인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 판매자인 은행과 소비자인 대출자 모두에게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기가 길다 보니까 DSR이 또 굉장히 유리해지는 네.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근데 사실 이 50년 만기는 정부 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이제 처음으로 출시가 됐던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품이긴 한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최근에 뭐 가계대출이 폭증했다고 저희가 좀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장기 만기 대출 상품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굉장히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부 상품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제 따라서 50년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마치 가계 대출의 증가에 이제 주범인 것처럼 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가계 대출 증가 원인이 50년 만기 주담대라고 뭐 콕 집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집값이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리가 오르고 있으면 50년 아니라 사실 뭐 더 긴 만기여도 주택담보대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약, 분양권, 전세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보이고 있고요. 부동산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이 좀 늘어나서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인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50년 만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다가 내야 되는 돈이 좀 줄어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생활이 어렵거나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분들이 50년 만기로 갈아타고 싶다 하는 대환 수요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도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나이 제한을 두게 되면 그 뭐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 서럽다 나이 먹은 것도 네, 근데 많이 서럽다라는 말씀들을 좀 하고 계십니다. 네. 벌써 뭐 대표님 그러시니까 제가 서러워지는데요. 아니 근데 지금 이 주택담보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특례 대출인데 네. 이게 지금 허용 범위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요? 이게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요. 네. 그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정부에서도 권장을 했던 상품이고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거의 이제 3040의 그런 세대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거래량도 늘고 주택도 늘고 뭐 주택 매수도 늘고 그리고 바닥을 찍었고 규제 완화도 됐고 뭐 이러다 보니 이제 3040 세대 분들이 다시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3040 세대 분들 같은 경우는요 무주택자인 분들이 많으세요. 무주택자인 분들이 바라만 보고 계셨던 분들이 계세요. 과거에 집값 급등기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허탈해 하셨어요.
근로 의욕도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들이 집값이 떨어지자 이번 기회에 내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이제 시장에 들어온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첫 집을 매수하신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주택을 매수한 분들을 통계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그 매수하신 분들의 47.7%가 처음으로 집을 사신 분이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 집을 사셨고요. 그분들 중에 30대 분들이 63.2%나 차지하고 있는 걸로 봐서 30, 40 세대가 아무래도 주택 시장을 이제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용하시는 대출이 바로 그 특례 대출이 많으십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많이 이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분들이 정말로 이용을 하시면 좋은 대출은 디딤돌 대출이라는 상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하고 달리 제한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집값은 6억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이제 제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품이고요. 특히 맞벌이를 하는 부부 같은 경우에 7천만 원을 넘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세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좋은 금리는 외벌이 금수저만 이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지적이 좀 많이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여당에서는 이런 비현실적인 현행 기준을 1억으로 높이자라는 이제 안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제 저번 달에 내놓은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에서는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을 8,5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안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저금리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앞서 그 50년 만기 대출 상품 있잖아요. 네. 이거를 그러면 20대 대출을 받으면 네. 70대 다 갚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그동안은 이게 계속 대출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목이 되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연령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은 분들도 50년 만기를 이용을 하면 뭐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느냐, 죽어도 못 갚는 거 51이면 아니냐. 100세. 예. 네, 막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을 하다 보면 50년까지 내지는 40년까지 끝까지 그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이제 그 집에서 이사를 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하지, 저는 이제 50년 동안 내지는 40년, 30년 동안 끝까지 그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을 지금까지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상환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맞는데, 사실 이제 가계부채 증가가 걱정이 되니까 나이 제한을 두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게 나이 제한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34세 이하 신혼 7년 이내이신 분들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50년 만기 주담대, 또 인터넷 뱅킹의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이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 증가 요인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NH농협은행에서 50년 만기를 전격 중단했습니다. 네네. 예, 그래요? 네, 중단했고요. 중단 발표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길긴 이제 길어요 만기. 그렇습니까? 그리고 만 34세 이하라는 이제 단서를 잘고 있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저거 한번 해보고 만기 때까지 다 한번 갖고 죽어볼까 싶었는데 힘들겠네. 그러면 제가 110세인데. 자, 근데 거기 부채도 상속이 되니까요. 부채도 상속이 된다. 네. 네. 그러면 안 쓸랍니다. 애들한테 민폐 끼치기는 그렇고.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대표님? 요즘 뭐 결혼율도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져서 다 난리인데 네. 일부 부부들이 이제 결혼식 올리고도 일부러 혼인신고 안 하는 게 내 집 마련 때문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건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많이 네. 보고 있는 맞아요. 사례인데요. 네. 이제 결혼식을 하고 뭐 이제 그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하고 2년 후에 혼인 신고를 한다, 3년 후에 혼인 신고를 한다라는 이제 통계가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대출을 이제 신청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 보면 딱 봐도 부부세요. 부부, 아이도 있으세요. 심지어 그런데도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 이제 미혼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혼인 신고에서 좋은 점이 잘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부부
가가 모두 집이 있으면 1주택, 1주택이면 2주택자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미혼이면 각각 1주택이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다. 세금 면에서도 훨씬 유리하고 그리고 만약에 한 분만 주택이 있고 다른 한 분이 무주택자면 그 분은 무주택자로서 이제 청약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혼인신고는 이제 언제 하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냥 미혼모로 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학교를 가면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최대한 미루다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인신고는 이제 주택 때문에 미루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출산 같은 경우, 저출산 같은 경우 사실 뭐 사회 문제로서 양육이 많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워낙 금리가 높다 보니까 사실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를 좀 적용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대출 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면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를 찾아볼 수 있다면서요. 이 대출 비교 플랫폼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신용대출만 신용대출만? 대출 인프라가 갈아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복잡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약정서도 따라와야 되고, 뭐 DSR이라든지, 뭐 주택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따져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이제 준비해야 될 상황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대환대출은 이제 신용대출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한번 이용을 해보는 것도 좋은데 사실 이 DSR 때문에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오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갈아타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래 은행이라는 의미는 조금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어떤 은행에서 제일 금리를 싸게 해줄 것인지 그거를 살펴보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금리를 낮추기 위한 우대금리 적용을 적극 검토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